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7.8%의 폭락이 났습니다. 7월도 이제 이거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은 강한 악재들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는 7.8% 급락이 나왔고 직전 저점 또 62평선 그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그동안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이 나온다면 최근 며칠 동안은 그래도 코스닥 쪽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찬가지로 6.7%의 폭락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부진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역시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큰 급락이 나왔고요. 반대로 최근에 낙폭이 깊었던 이차전지라든지 또 약간의 경기 방어주가 될 수 있는 금융주 쪽에서 오늘은 빨간불이 조금은 짙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파란색이고요. 그래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4조 8천억, 그리고 기관은 2조 5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선물의 외국인 패턴을 한번 보세요. 어제하고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조 7천억, 오늘은 하락하는 와중에 2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어떤 급등락이 있을 때, 한마디로 오늘처럼 크게 급락이 나올 때, 그때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을 보면 약간의 그 흐름에 대한 선행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2조 원 이상의 선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내일 시장에서는 시장이 한 번쯤은 방향을 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1조 4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고 어제하고 규모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비슷했었죠. 대략 6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무려 3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장에 조금 더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융주를 보면 KB금융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리노공업, 현대차, DB하이텍, LG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의 SK스퀘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오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급락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나스닥은 0.6%의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반도체 일수 있죠? 반도체 일수는 무려 6.2%의 폭락이 났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0.6%밖에 빠지지 않았다 라는 것은 기술주 가운데 반도체 급락이 가장 컸었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죠? MS, 메타, 애플 등등 기존의 빅테크의 기업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타는 8%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보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었고 그게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0.2%의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별반 차이가 없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1.6% 빠지고 있고 대만도 1.2%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0.9%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좋지 못하지만 유독 반도체 비중,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에서 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메타발 이슈가 하나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10% 급락이 나왔고 샌디스코도 10% 폭락이 났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거예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줄 그어놨죠? 메타가 자체 AI 데이터 센터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외부 기업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AI 투자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악재로 풀이가 되었던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이 기사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 이미 살 만큼 샀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에서 칩을 미친듯이 사들였던 이유는 데이터 센터에 활용할 것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남는 컴퓨팅 자원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살 만큼 샀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시장에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해소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량이 축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감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은 이 세 가지고요. 이런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과연 반도체 정점일지.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과거를 보면서 그때가 정점이었구나 또는 주가의 고점이었구나 그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참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또 메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때 메타의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CEO의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과도하게 구축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잉여 자원을 외부에 판매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남는 잉여 자원을 외부에 판매한다는 그런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반도체의 정점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커버그의 투자 철학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AI 투자에 있어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것이 100배는 낫다. 이런 CEO의 투자 철학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효율적 리스크 관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학습 기간에는 풀가동이 된다면 반대로 학습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때는 필연적으로 연산자원 공백기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잉여 자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잉여 자원으로 남길 바에는 임대업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들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취했던 전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월가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판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방어하기 위해서 메타가 AI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작년 설날인가 추석쯤에 중국의 딥시크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AI 생태계의 고점 논란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2, 3개월 전인가요? 그때 구글의 터보 컨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도체 칩이 8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이게 또 반도체 고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찌 본다면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CEO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또 아무리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얼마 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나왔었죠. 그때 장기 공급 계약 퍼센테이지가 계속 늘어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수요 사이클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훨씬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나왔지만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더 긍정적인 재료, 지금은 더 그게 많은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자, 따라서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의 큰 폭의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올해의 관점으로 본다면 큰 틀에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으로서 지금의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월 시장을 우리가 참조해보자는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3월 초에 급락이 나왔었고 또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또 이렇게 주가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전쟁 리스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쌍바닥보다는 7월 초에 실적 기대감으로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악재 같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지난 4월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보면 60일선이 잠깐 깨졌거든요. 하지만 큰 틀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본다면 한 차례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했고 그 위치가 공교롭게도 지난 4월하고 마찬가지로 60일선 근처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쌍바닥 관점을 한번 시장을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그 저점을 찍는 데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한 번씩 반도체 관련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반등이 나오면 또 그거를 핑계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100%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알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섣부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삼전의 실적 발표도 있고 또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조금은 키울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메타발 기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제 캐비너시에 연설이 있었지만 묻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조금은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완화 진단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국제유가가 조금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감소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지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톤다운 시킬 수 있었던 그런 멘트였다고 생각이 됐고, 아무튼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3분기까지는 그 정점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죠? 다 종합적으로 한번 취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더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또 반대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빨간 시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